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맨 먼저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오늘 오전 10시경에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금방 내 이제 완진이 되긴 됐지만은요, 어마어마한 그 인력들이 동원이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자, 그래서 크든 작든지 간에 이 삼성전자 하면 이건 뭐 이제 대한민국 기업이라기보다도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화재가 나느냐? 최근 들어서 말이죠. 화재가 국자원 화재에서부터 시작하고 너무나 자주 나요. 자, 그래서 일제 소방당국하고 이제 관계 당국에서 전 부처가 말이죠. 중요 산업 시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중요 국가 자원에 대해서도 전략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해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요 내용을요.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저는 말이죠. 안보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안보가 군사안보가 중요한 시기였었지만은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 경제안보가 군사안보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화재는 다행히 금방 이제 완진이 됐지만은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반을 말이죠.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중요 국가 차원의 이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간 당연히 뭐 기업하면 민간이죠. 예, 왜 우리는 자본시장이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내용을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특검팀하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팀하고 일제 설전이 벌어졌어요. 이거 죄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냐 한마디고. 그리고 이제 특검팀은 무슨 소리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그런데 말이죠. 이 마침 김용현 장관하고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로 요 이적죄 관련 부분이 추가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걸 본다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요 이적죄 추가 영장 발부가 거의 확실시돼요. 왜냐하면 이게 법리재판이 아니고 정부적인 판단이 더 영향을 주는, 즉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 결정판이 이런 사건이 아닌가 자 싶은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이 김계리 변호사가 특검 측에서 주장한 증거물을 보면 야 위키투리 수준이다. 위키투리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걸 증거로 제시해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웃긴다. 그러면서 위키투리에 대한 본인의 정보 내용을 예를 들면서 비교하면서 말이죠. 자기 정보도 싹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자기 정보마저도 개인정보마저도 틀렸는데 이러한 위키트리의 정보를 가지고 증거로 제시해서 추가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분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자, 그래서 어제도 지금 오늘 또 여러 차례 걸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기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기조가 뭐냐? 전략적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해야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까지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물 풍선 얘기를 하면서 어쩌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전략적 인내를 기본으로 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은 이게 말이죠.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자극을 해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도록 군사적인 비상상태를 만든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이렇게 딱 닦아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소통수석인 일종의 이제 홍보수석이죠. 지금 이규현 수석이 지금 이재명이가 정말 통일교에 대해서는 경찰이 쥐고하를 막나라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본심이다.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게 아니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마저도 강유정이도 그렇잖아요. 이게 김호준 방송 아니면은 무슨 뭐 좌파 대표적인 유튜브 방송들 그것도 유튜브 방송이야. 여기에 나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용산 대통령실 통치 대상은 지금 진보 좌파 개딸들만 있는 것이고 자유우파 국민들은 통치 대상이 아닌 걸로 보는가 봐.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고위직들이 전부 좌파 유튜브 방송에만 출연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정상적인 일반 방송이라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좌파 방송에만. 야, 이거 벌써 이제 문재인 때부터 이게 심각했잖아요. 전부 우파하고 좌파를 국민을 딱 이분법적 통치 구도로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국가의 분열 현상을 그러니까 국가의 분열 현상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끌어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오마이뉴스만 나가서 방송해. 아니
일반 레거시 방송을 좀 나가라고. 응? KBS도 나가고, MBC도 나가고, YTN도 나가고, 뭐 그러고 보니까 맨 좌파 방송이네요. 자, 그러면 유튜브 방송도 일반 채널A나 TV조선도 좀 나가봐. 응? 왜 오마이뉴스 뭐 무슨 매불쇼 이런 데만 나가냐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러는 와중에 지금 이제 정보통신망법, 예, 이거 말 좋게 정보통신망법이지 이거 입틀막법이에요. 쉽게 해서 입틀막법. 이거를 오늘 쫙 일사불란하게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 단체들이 지금 난리가 나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 어디냐? 표현의 자유부터 나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5배 징벌, 과징금 10억. 야, 이거 말이죠. 뭘 이렇게 뭐가 그렇게 때려잡을 게 많아서 언론을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이 정도 되는 나라.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 정도로 지금 언론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삼성전자 화재 사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이죠. 일반 언론에서 거의 이걸 안 다루고 있어요. 이거 안 다루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가. 이거 불났다는 거 벌써 이게 뭐 전 세계가 다 알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이게 삼성의 인지도에 물론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칫 잘못하면. 응?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거,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이 불난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 대피 훈련 하나는 제대로 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쭉 대피하는 거. 네, 자연스럽게 안내 방송에 따라서 이건 뭐 대피하는 거 이 사진을 보면은 삼성전자 우리 직원들이 훈련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훈련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안 나게 해야지. 예? 그래서 화성에 있는 반월동 소재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발화 당시에 건물 내부에 있던 삼성전자 직원 120여 명이 안내 방송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대피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소방당국에서는 장비가 30여 대, 그리고 인력이 70여 명을 투입해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 자체 소방대도 불을 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불은 꺼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이죠. 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피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연기가 나는지 어디서 딱 보셔야 돼. 그리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몸을 아래로 낮춰. 그리고 엘리베이터 절대 타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해야 돼요. 왜 엘리베이터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무리한 진압은 문제다. 금지해야 되고 신고를 좀 빨리 해야 된다. 요 5가지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응 순서. 그래서 말이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피 요령인데 불이 나면은 맨 먼저 연기부터 확인해서 불길보다 연기가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보이면 말이죠. 즉시 몸을 최대한 낮춰서 이동하고 가능하면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 쪽 공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피 경로를 선택할 때는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 전기 차단이나 연기 유입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손등으로 문 손잡이를 만져서 뜨거우면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을 열면 불길이 한꺼번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구가 가까이 있고 불길이 크지 않을 때만 소화기를 사용하고요. 이때는 불을 완전히 끄려 하기보다는 대피 통로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짧게 분사하고 불이 이미 천장까지 번졌다면 소화 시도는 상당히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리고 외부로 탈출했다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연기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요. 동시에 119에 신고해서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전달한다. 그리고 만약에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문틈을 막아서 연기 유입을 차단하고요. 창문을 열어서 구조 신호를 보내되 연기가 유입되지 않는 방향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전화로 현재 위치를 알리고 대기하라. 이게 이제 대피 요령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실 수 있지만은요. 요즘 이 화재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자재, 지금 또 겨울이니까요. 불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전국 주요 시설, 또 공공기관,
민간 국가기관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이 화재 위험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전수까지는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좀 조사해서 뭐 몇 군데 조사하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취약점. 그리고 이제 또 종합적인 대응책, 사전 사후 대비책이 나올 텐데 요거를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규현 홍보수석이 오늘 오마이뉴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요. 이재명이가요, 정교 유착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거리낌 없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유과와 여아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라고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모 방송에서 전재수 장관의 금품수 의혹이 보도됐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재명이가 지시를 한 건데 빨리 성역 없이 수사하는 거 나온 거, 이게 진정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종교 유착이 조금 끊어지거나 금이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지금까지 많이 제기돼 왔는데 명명백백히 드러나 정당한 처벌도 받고 진상도 규명됐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종교단체 해산 필요하다. 맞다.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정교 분리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따라서 단순히 법률이나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으로 자라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 이거 수석이 말이죠. 아무리 법률가가 아니라도 헌법으로 다뤄질 굉장히 위중한 상황. 그러면 진짜 이거 뭐 해산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홍보수석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 김계리 변호사의 일격입니다. 폭탄 발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한 것은 내란 특검이 어제 이 법정에서 추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당시에 제시했던 증거자료의 신뢰성을 강하게 직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 이적죄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문이 있었는데 어제 이정혁 부장판사죠. 형사 36분.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있었죠. 2시 반부터 오후 4시 48분까지 일반 이적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일반 이적 사건의 중론 목록이라고 이 사진 자료를 공개하면서 증거순번 3번. 이게 이제 특검에서 제기한 거예요. 증거순번 3번. 나무위키 검색 자료가 대통령을 이적으로 기소한 증거 기록의 증거 순번이 무려 3번이더라. 기가 찬다. 기가 차는 것이죠. 아니, 얼마나 정말 대단한 증거가 없으면 나무위키 보도 내용이 증거 순번 3번에까지 해당될 수 있냐고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나무위키의 정보의 정확성 문제를 아주 제가 단단히 좀 이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무위키에 김계리 변호사 한번 검색해봐라 이거요. 생일도 틀렸다. 그리고 고향도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나무위키에 보면 고향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가 어딘지 들어본 적조차도 없는 지명인데 당연히 가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력과 관련해서 인하대 국제통상학부를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졸업하지 않아서 학사가 아니다. 그리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은 아직 수료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확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이 그야말로 자기에 대한 신원사항도 이렇게 다 틀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린 정보가 많은 나무위키의 정보를 근거로 해서 증거번호 3번으로다가 이 대통령의 이적죄의 증거 목록으로 이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란 특검이 대통령을 이적죄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기소한 증거 목록의 서두다. 어디 있다 이 기소에 법원이 또 바람 결대로 들어누워 영장을 발부하나 보자.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당연히 영장 발부하죠. 왜? 지금 정무재판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자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리재판을 오면 이거 발급받으면 안 된다. 왜? 아니, 공수처 수사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해가지고 영장을 집행하겠다 나왔으니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법 영장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영장을 발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적죄. 이적죄가 말이죠. 그래서 그 체포,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해서 윤 대통령을 구속했잖아요. 이제 구속했는데 그 기간이 1월 18일로 마무리가 되니까 이번에는 그걸로도 구속한 것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구속을 치고 그것도 양해한 척 갖고 이제
1월 18일 날 풀려나오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지금 일반 이적죄를 갖다가 들이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 변호인단도 반론을 제기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직접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직접 발언했어요. 그 발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가 가지고 오물풍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물풍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략적 인내가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무슨 자극하고 자시고 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잖아요. 직접.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것 중에 국정의사 결정 과정의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무인기라든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도 없다. 그런 것 자체가 보고된 바가 없어. 그런데 무슨 뭐 무인기 원점 타격을 해가지고 북한의 자극을 유도해가지고 남침을 시키고 군사 도발시키고 그러면 그거를 빌밀해서 개항을 선포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인내고, 예. 그리고 국방장관한테도 만약 국가안보 우회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사전 경고로 절차를 거쳐서 원점 타격할 수는 있지만, 예. 사전 경고로 절차를 거쳐서 원점 타격. 그러니까 무슨 꼼수로, 예. 정말 일반 이적자가 될 수 있는 남침을 유도하는 이런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없다면 전략적 인내를 하라고 누차 강조했다. 예. 이거 옳은 얘기죠.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변호인 측에서도 그야말로 이제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변호권도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구속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내란 전담대법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헌법 파괴이기 때문에 우연 법률 심판 제청도 할 예정이고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제 글로벌 뉴스가 또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영장이 발부되면.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드론 사령관인 김용대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 혐의가 이 일반 이적죄 행위는 뺐어요. 일반 이적죄 행위는 뺐는데 드론 사령관이 드론 보내고 안 보내고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보면 실무적으로. 그런데 이런 드론 사령관에 대해서는 결국 이적죄가 빠졌어. 그런데 김영현 장관하고 그 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이적죄가 적용이 돼서 추가 영장이 또 발부됐어. 야,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냐. 기가 막히지 않는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법조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말이죠. 결국 이제 또 필버가 끝나고 허위정보 손해배상법, 그러니까 이제 입틀막법, 예, 언론 정보통신망법이죠. 정보통신망법. 요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야,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 유통 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5배, 과징금 10억씩이나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계에서도 말이죠. 대대적으로 반발을 해왔지만은 일부 언론계의 반발 내용, 예, 그야말로 우연성 논란, 이런 거를 반영하기는 했지만은요, 어쨌든지 간에, 예, 이 부분도 지금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중에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이, 예,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지금 이재명이도 이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뺐어. 왜? 추미애가 세게 반대하니까 안 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허위 사실, 그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요게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우연성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통과가 됐고, 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거는 이제 슈퍼 입들막법이다. 예, 그냥 입들막법도 아니고 슈퍼 입들막법.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언론계, 우리 국민님도 마찬가지고 언론계가 지금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온 겁니다. 언론계가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언론단체의 반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명이 말이죠. 언론단체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5개 언론단체가 공동 설명을 내놓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 플랫폼의 임시 조치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 검열 우려도 그대로다. 그리고 정부 여당을 향해서요.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 조작 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하라. 그리고 사실 적시 폐지와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서라. 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하고요. 허위 사실 명예훼손 요 부분이 또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 이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이번 개정안은요.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브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말이죠. 그러니까 논평에 대해서까지도 반론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야말로 입틀막 중에 입틀막이죠. 예? 아니 논평에 대해서까지도 반론을 청구하고 허위 사실로 몰아가려고 하는 요걸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국가인지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